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었답니다. 얘를 합하랍니다. 이렇게. 얘는 등차 수열이었대. 등차 수열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공차도 알아.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졌을 때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불렀으니 10에서 20으로 갔다는 소리는 공차가 10이라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됐죠? 10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는 평균 곱하기 항수야. 이 개념이 있으면 돼. 일단 평균에다 항수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럼 평균 구해야지. 평균을 구하려면 처음과 마지막을 더한 거 반땅 때려도 평균, 너랑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려도 평균 이랬을 거 아니냐. 계속 짝짝꿍으로 쭉 가다가 중앙의 두 항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도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가다 보면 짝수계니까요. 얘가 평균은 2분의 10 더하기 20을 하면 30이야. 거기다 항수 20개를 곱해요. 그러니까 30에다가 10 곱하는 거라서 300이라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고. 공식을 쓸 게 아니라. 된 거죠? 그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평균 곱하기 항수다. 이 정도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정리. 1번. 요거 등차 수열의 합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써보자. 어떤 수열의 합을 표시하는 방법은 SN이라는 것이 있어요. S를 쓰는 이유는 합한다는 의미가 썸이잖니. 그 썸에서 여기 앞에 거 딴 게 SN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S가 그리스 대문자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라고 읽고요. 그리스 소문자로는 똑같이 발음은 똑같은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육자 이렇게 툭 치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됐죠? 툭 치는 모양으로 생겼고요. 얘는 소문자. 얘는 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에서 쓰는 문자가 되겠고요. 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표준 편차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준 편차. 나중에 확통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 SN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걔를 써보면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가죠. 쭉 가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N까지 더하는 것을 SN이라고 한다. 예요. 얘가 굳이 내가 시그마라는 표현을 가르쳐 드렸냐면 여러 가지 수열을 가면 이 시그마를 통해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해요. 걔는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시그마는 변수를 보통 K를 많이 쓰는 편이야. K가 1에서부터 전체가 N개가 있을 거니까 N까지 라고 일단은 써요. 이때 아래쪽에 쓴 얘를요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위에 쓴 이 N을 윗끝이라고 불러요. 윗끝. 적분에서 똑같이 또 나옵니다. 아래끝, 윗끝. 사이시오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래끝이 맞나? 이게 맞니? 아래끝이 맞니? 아, 나도 모르겠다, 야. 아래끝? 하여튼 전 이렇게 쓸 테니까요. 너희들 연구를 한번 해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쓰시고,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 글자로 이제 일반항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일반항에다가 K 대신에 1 집어넣고 더하기, K 대신 2 집어넣고 더하기, K 대신 3 집어넣고 더하기 하나씩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N을 집어넣은 것까지 더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얘가. 오른쪽에 써야 될 게 뭐냐면 AK라고 쓰면 돼. 1 집어넣으면 너 더하기일 거 아니야. 1, 2, 3 차례대로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n을 집어넣어서 an까지 더하세요. 이제 그 뜻이에요. 위쪽으로 표현이 돼도 좋고 아래쪽으로 표현이 돼도 좋고 그런 얘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뜻이야.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S의 3이라는 것은 A의 1,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의 2, A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고, 너는 시그마를 표현해보면 K가 1에서부터 3까지 연달아 이제 3개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더할 거잖아요. AK라고 쓰면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에 있는 표현이 같다는 소리. 위에 거보다 아래 게 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아래 게 편하겠죠. 한 큐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표현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 2번. 만약에 뭐 할까요? A의 5, A의 6, A의 7 이런 게 있대요. 그럼 너는요 S로 표현해보면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4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지 않니?
얘를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나 봐. 거꾸로 S7에서 S4를 빼라는 소리는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거니까 5, 6, 7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분을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K가 시작이 얘는 5부터잖아. 5부터 7까지 이렇게 넣으시고 AK라고 써보면 5 집어넣고 더하기 6 집어넣고 더하기 7 집어넣고 이렇게 쓸 거라고. 그렇죠?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고 S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뭐 그런 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AN은 뭔데요? A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N 하나밖에 남지 않을 거잖아. 근데 수열이라는 것이 자연수를 정의하고 하는 함수기 때문에 n 대신 들어갈 최초의 값은 1이란 말이에요. 여기 1을 집어넣는 순간 S0가 되잖아. S0? 0번째 항부터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쓸 때는 항상 이 범위가 발생합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발생하게 돼요. 항상. 그러니까 AN을 구하고 싶으면 이 수식을 써서 풀어헤치면 되는데 이 수식을 쓸 때는 자연수를 정의하고 하는 함수다 보니까 수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는 이제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야 해요.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수열의 합 두 번째 이제 해보러 가죠. 등차 수열의 합을 이제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라서 걔를 써봐야지. 다시 쓸게. SN이라는 것은 AA1, AA2, AA3 여기까지 왔고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러 지금 왔어요.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n번째 항을 쓸 수가 있거든.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n-1칸 떨어진 거니까 n-1의 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일반항 구했잖아요. n번째 항 첫 번째 항에서 n-1칸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예요. 평균을 구해야 해. 항수는 이것만 봐도 n개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항수가 n개 있잖아. 여기까지 됐죠? n개 있습니다. 그럼 평균을 구하러 가야 돼. 평균을 구하려면 이게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반땅 때리면 평균 나오는 거잖아. 됐죠? 너랑 너랑 두 개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려. 그 소리는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땅을 때려. 해요. 2a의 1 더하기 n-1의 d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반땅 때려. 2로 나눴어. 네가 평균. 거기다가 항수를 곱해요. 항수 n개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거를 마저 써보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2분의 n을 분자에 올려. 분자에 올리고 중괄호 씌우고요. 2a1 더하기 n-1의 d 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얘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외우지 않겠지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그러면 이 SN이라는 것도 자연수를 정의하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n에 관한 몇 차식인지 알아야 하는데 중괄호 아래에 있는 것이 n에 관한 1차식이잖니? 거기다가 n을 곱했으니까 n에 관한 2차식이 분명했겠죠. 괜찮아요? 슬슬 이제 짜증나죠, 이제 슬슬.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은요, 일단 n에 관한 2차식인데 이게 여기 있는 동그라미라는 값에다가 n을 통째로 곱한 놈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숫자는 안 나와. 상수항은 나오지 않아. 동의해요, 이거? 여기가 뭐 3n 더하기 1이었다고 쳐봐요. 여기다 n을 곱할 거니까 3n 제곱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바뀔 거잖아. 숫자는 안 나온다고. n에 관한 2차식인데.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봐봐봐. 네가 중괄호 안에 있는 걸 보면 여기 이만큼 동그라미야. d의 개수가 그러니까 n의 개수가 2분의 d야. 2분의 d의 n 어쪽으로 출발해. 이 동그라미를 보면 여기 분모가 2가 있고 d가 있으니까 2분의 dn 이랬을 거 아니야. 거기다 대고 이제 n을 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d의 n 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거 궁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억합시다.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며 n 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야. 다시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며 n 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야. 다시 한 번 더.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며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야. 그 뜻은 어떤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었대.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다 보니까 n제곱의 개수에다가 2만 곱하면 공차가 나와. 미분 아는 사람 이거 미분 때리면 공차가 나와. 미분 모르는 사람은 그냥 n제곱의 개수에다가 2 곱하면 공차가 나와. 됐니? 여기까지? 된 거 같니? 저기다 예를 몇 개 들어볼게. 여기 2번에 대한 예야. 예를 들어서 지우고 할까요? 다시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며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입니다. 어떤 수열의 합이 있단다. 걔가 3n제곱 마이너스 7n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너는 아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야.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보자.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며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라 했잖아. 2분의 공차니까 n제곱 개수에다가 2만 곱하면 공차가 나와. 그럼 공차가 얼마라는 소리야? 6이란 소리지? 6이니까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어. 시작해보자. 공차가 6이니까 일단 6n으로 출발을 했겠죠.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등차수열 일반항은. 근데 첫 번째 항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S1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